입니다. 소비자 행동론 6주차 6-3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 주위의 세상과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 규명되는 생활의 유형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시간을 어디에서 소비하는가, 그런데 소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그들의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들 주위의 세상과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확인되고 규명되는 생활의 유형을 라이프 스타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활동, 그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이 일에서 어느 정도를 할애하는가, 그리고 취미 생활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사건에 대한 관심, 어떤 학생 같으면 방학, 그리고 어떤 여행을 즐기는 것, 클럽의 멤버십, 아니면 SNS라든가 온라인에서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움직이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쇼핑은 어떤 스타일로 하는가, 온라인에서 하는가 오프라인에서 하는가, 또 온라인에서는 어느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가,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을 이용하는가, 로드샵을 이용하는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가, 그 스포츠는 골프를 하는가 아니면 헬스를 하는가, 뭐 테니스를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만큼 이쪽에서 소비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 활동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 규명하는 생활의 유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은 가족인가 아니면 가정, 아니면 어떤 일,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는가, 영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패션에 관심이 있는가, 음식에 관심이 있는가, 매체에 관심이 있는가, 성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가족 단위에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일에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가정이라고 하는 건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어느 모임에 가입하고 아니면 어느 온라인의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여행을 즐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을 입는 거라든가 자기를 꾸미는 어떤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라든가 어떤 커뮤니티를 이런 데 보면 뭐 맛집 동호회에 참여해서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것, 뭐 어떤 레시피. 그래서 오늘날의 음식 같은 경우는 백종원 셰프에 의해서 굉장히 이쪽이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맛집을 찾는 고객, 아니면 그 레시피를 알아서 음식을 만드는 재미를 즐기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관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영방송에만 신경을 썼는데, TV도 요즘은 케이블 TV에 관련된 그런 매체에도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 TV에서 미스트롯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미스트롯의 시청률이 대한민국의 시청자의 32%의 시청률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청자가 그쪽에 시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도 그렇게 바뀌고, 어느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신문 잡지를 많이 봤는데 신문 잡지가 요즘은 많이 뒤로 물러나 있고 TV나 아니면 SNS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스트롯을 봤지만 SNS에서 유튜브에서 다시 방송을 다시 보고 그 영상을 다시 보기도 하고, 또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자기 SNS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거기에서 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서 움직이는 그런 관심에 관련된 내용도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 규명하는데 생활 유형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들 사이의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는 어떤 본인의 의견, 또 정치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근자에는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근자에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뉴스라든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 관련해서 또 후보자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도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중요한 규명 내용이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의견,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에서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경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죠. 교육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좁은 의미로서는 학교를 등교시키는 게 나은가, 지금 거기 교육을 온라인으로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교육의 질은 어떤 방향으로 한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도 굉장한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온라인 구매에 사용했던 내용에 대한 사용기를 적어놓은 거 보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의견, 어떤 요즘 문화에 대한 그런 의견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확인 규명하는데 중요한 생활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인데요. 어떤 연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이 또 틀려지고, 또 수입, 직업, 가족 규모, 또 거주지에 따라서 지역성, 아니면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가족 생활 주기 중 단계에 따라서, 인구 통계에 따라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고 규명하는데 생활 유형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연령대에 따라서도 에이지 타겟에 따라서 티네이저인가, 아니면은 지금 청소년층인가, 아니면 미시층인가, 아니면 중년층인가, 노름층인가에 따라서 대상은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또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수입에 따라서도 상류층인가, 수입에 따른 중류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인가에 따라서 하겠죠. 또 직업에 따라서도 성향이 분명히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핵가족인가 대가족인가에 따라서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독거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족, 1인 독거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싱글족을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히 대가족과는 틀린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 유형의 중요한 요소다.
지역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성향이나 정치 성향 이런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시냐 대도시냐 아니면 농촌이냐 어촌이냐에 따라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만 봤는데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그들이 이 생활 유형이 활동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활동에 대한 것을 보고 그들의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주위 세상과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 이런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구적 통계 연령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왜 이 내용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내용이 너무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세분화인데요. 브랜드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내용은 패션 팔로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스타일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를 이렇게 보면 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패션 팔로워는 높더라. 그래서 여성이 패션의 비중이 패션의 관심자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전직 종사자, 전업주부 이쪽에 내용을 중심을 둡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서 의류 지출 금액이 타세분 시장 대비 높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플로어는 자기가 소비하는 소비 금액 중에 의류 지출 금액이 타세분 시장 대비 높음을 알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쇼핑 형태를 봤더니 쇼핑을 즐기는 쪽이더라. 그리고 이런 패션 팔로워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유명 상표 옷을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도 중시하지만 스타일도 함께 고려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도 유명 브랜드지만 거기에서도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쇼핑하기보다는 애인, 아내, 남편 그리고 지인과 함께 쇼핑하기를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쇼핑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패션 플로어는 쇼핑을 즐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품보다 다른 옷과 함께 구색 구매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로 통일해서 사거나 아니면 세트화해서 구매하는 성향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세분을 해봤더니 패션 팔로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패션 팔로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웰빙, 그 다음에 여성 파워 증대, 메트로섹수얼, 그 다음에 트레이딩업, 감성적 욕구의 충족,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더라. 자기 만족 추구, 그 다음에 타인과의 교감, 자아 발견, 개인 스타일의 표현, 이렇게 변해 가는데요.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거나 편리함, 재충전을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을 추구를 하고, 또 타인과의 교감을 이루려 하더라.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도 이루고 인간관계 강화, 그리고 어떤 그룹의 소속감인데요.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 타인과의 교감을 추구하더라. 그 다음에 자아의 발견인데요. 어떤 모험에 나서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등을 즐기라는 거죠. 소비자 행동론에서 심리 이론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 어떤 자기의 변화된 어떤 그런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취미를 즐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스타일의 표현인데요. 나를 표현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웰빙인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웰빙은 미국에서 연결되어 온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여러 족이 있는데 웰빙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웰빙 문화가 도착 시작했던 시기인데, 그때 미국의 웰빙족들의 삶을 다큐로 제작을 해서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했던 것이 웰빙 문화, 한국의 웰빙 문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국어학회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는데,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이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삶의 만족은 정신적이어서 행복으로 하나 묶고, 질병이 없는 삶은 건강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행복과 건강이 웰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갑자기 한국에도 웰빙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건강하게 살자 해서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가, 레저 스포츠가 갑자기 확산되는 그런 시작점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마인드가 들어있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권 신장에 의한 여성 파워가 급속도로 증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성 파워가 증대되면서 남성이 여성을 따라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헤어스타일 파마를 남성이 하고, 또 여성들이 주로 화장을 많이 했는데 남성들도 화장품을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바르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업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더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나오고, 타인과의 교감을 이루는 커뮤니티 내용에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자아를 발견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개인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에서 무언가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근자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렇게 해서 광고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뭐 여기서 지금 강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변형 유형인데요. 림비드 소비자 유형인데, 어떤 소비자는 모험가 스타일의 소비자가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 유형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실행을 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추구하거나 하는 것이 있더라. 아니면 어떤 규율을 숭배자가 있고, 또 어떤 소비자는 전통주의자가 있더라. 또 어떤 소비자는 조화론자가 있고 향후자가 있고, 어떤 소비자는 향락주의자가 있더라 해서 변연의 유형의 이런 분류를, 유형의 소비자 유형 분류를 이렇게도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는 모험가, 이런 소비자는 실행가, 이런 소비자는 규율 숭배자, 이런 소비자는 향락주의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먹여봤는데 조화론자와 전통주의자가 상당한 프로수를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림빅은 소비자 유형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조화론자나 전통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을 할 때는 조화론자나 전통주의자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의 적용 소비자 행동론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세분화 사례를 다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패션 시장의 세분화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에서 브랜드 중시를 하는 것을 Y축은 볼 수 있고요. X축은 쇼핑 선호를 이렇게 봐본 겁니다. 그래서 패션 디퍼런스, 그러니까 패션의 무관심자는 보통 13% 정도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패션 팔로워가 40%나 되더라. 그래서 이 중에서 브랜드나 스타일을 중시하는 쪽이 23%, 계획적인 쇼퍼, 플래닝 쇼퍼는 22.4%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원은 프로테지가 안에 적어졌습니다만은 집단의 크기를 대강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패션 팔로워 여기를 봤더니 굉장히 이쪽이 패션 시장에 세분화를 했더니 높은데요. 가장 규모가 큰 층, 그리고 쇼핑을 즐기면서 브랜드와 스타일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더라. 패션 팔로워는 이쪽 내용은 여성 비중이 패션 쪽은 높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션은 여성 쪽의 비중이 높은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쇼핑몰도 보면 숙녀 의류 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패션 팔로워가 여성 비중이 높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남성 시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남성 시장은 성장을 했으나 그래도 비교적 여성 비중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잉 쇼퍼는 가격에 민감하다, 계획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 브랜드보다 패션성이 강한 보세 옷이라든가 할인점 등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분야도 한 고객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앤 스타일인데요. 브랜드나 스타일을 하는데 쇼핑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나 유명 브랜드 옷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로 젊은 남성층이 차지하더라. 그래서 지금 젊은 남성층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본다면 이쪽 층을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중시를 봤더니 남성층이 브랜드는 더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무관심, 패션 인디퍼런스 쪽인데요. 패션 무관심 쪽인데요. 이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쇼핑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등산과 같은 스포츠를 선호하고 주로 연령층이 높은 남성층 비중이 높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연령층이 높고 남성층 비중이 높은 쪽은 가격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가 브랜드라든가 실용적인 브랜드가 아주 중요하게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령층이 높은 남성층, 여기는 연령층이 높은 연령층이 젊은 남성층 이렇게 보고요. 패션 팔로워는 역시 여성층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잉 샤퍼는 보세 옷이 그리고 할인점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저가 쪽도 시장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쪽이라고 해서 패션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저가 쪽을 찾는 고객도 만만치 않게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세분화 사례를 패션 시장의 세분화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6주차 6-3 소비자 행동론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